자, 변시 사회 2문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은 후배인 V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2008년 3월 5일 갑과 을은 함께 V의 자취방에서 V를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자, 같이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될 수 있겠죠?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럼 뭘 물어보는 거겠어요? 치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물어보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V가 사망하자 을은 당황하여 도주했다. 당황하여 도주했다. 나는 치사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없었어. 따라서 나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기본 범죄만 성립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겠고, 갑은 V의 자취방을 뒤져 V 명의의 A은행 통장과 V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훔친 후 도주했다. 절도가 되겠죠. 절도. 그런데 V는 어떻게 됐어요? 사자죠. 사자의 점유가 문제되겠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다음 날인 3월 6일 12시경 갑은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공문서죠. 주민등록증 공문서 위조 사진 바꾼 거 위조된다 판례 있죠. 같은 날 15시경 A은행에 가서 돈 뽑으려고 하는 거겠죠. V 명의로 예금 청구서를 작성했다. V 명의 사문서 위조. V 도장을 찍었다. 사인장 사인 부정행사 찍어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위조 공문서 행사. V의 통장에서 현금 1,000만 원 인출했다. 은행 직원한테 제시해서 속여서 돈 뽑았다라는 거죠. 사기죄. 범행 저지르려고 은행 갔다라는 거죠. 범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에 주침죄 되느냐 주거침입죄 되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겠고, 예금 청구서도 냈겠죠.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동행사죄가 되죠. 이때에는 사인 부정 행사죄 흡수되죠. 이렇게 범죄가 되겠다. 같은 해 3월 8일 갑과 갑의 친구인 병은 을에게 찾아가 A은행에서 찾은 현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주면서 을 혼자 경찰에 자수하여 을이 단독으로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갑은 지금 범인 도피 교사 행위를 하고 있죠. 되는가? 된다라는 거죠. 방어권의 남용. 둘이 하고 있죠. 이 행위를. 갑도 병도 범인 도피 공범이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만 해주면 을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을이 출소하더라도 끝까지 뒤를 봐주겠다고 회유했다. 고민하던 을은 2008년 3월 10일 15시경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면서 자신이 혼자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범인 도피 정범이 지금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협의의 교사범 성립하는 거죠. 이에 따라 2008년 4월 9일 을만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됐다. 을만. 자, 상해치사군요. 상해치사가 문제된다. 하지만 을은 1심 공판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았다. 갑이랑 같이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공범이 발견된 겁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여 우선 기소됐죠? 기소된 다음에 검찰이 수사한다는 거죠. 공소 제기 후 수사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갑을 긴급 체포했다. 근데 이거는 갑을 긴급 체포한 거죠. 따라서 공소 제기 후 수사로서 검찰이 못한다. 이런 논의와는 다릅니다. 을에 대해서 강제 처분을 할 때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이건 공범이 발견된 경우니까 지금 갑에게 문제가 되는 공소 제기 후 수사 논점은 아닌 거죠. 갑은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고 공범이니까 공범이 발견된 거죠. 긴급 체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은 갑의 소지품을 압수했다. 그 중에 부의 명의의 직불카드가 있는 것, 직불카드. 그러면 여전법 위반죄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발견하고 갑을 추궁하자 갑은 을과 함께 2008년 2월 중순경 부의를 폭행하여 갑 명의의 은행 직불카드를 빼앗았다. 폭행해서 빼앗았다. 카드에 대해서는 강도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했다. 절도죄죠. 함께 합동강도, 특수강도가 되는 거죠. 또 알아내고 인출했다. 이 부분도 혼자 갔다는 게 아니죠. 특수절도. 여전법 위반죄가 되는가? 안 되는 거죠. 비밀번호 알아내서 예금을 인출했다는 거죠. 갑은 2008년 7월 4일 구속 기소가 됐다. 갑도 기소가 됐네요. 같은 해 9월 3일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그날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됐다? 기판력이 문제되는 건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한편 병은 갑이 체포된 후 숨어 지내다가, 병은 누구예요? 병. 범인 도피 같이 안 했죠? 갑이랑. 범인 도피. 체포된 후 숨어 지내다가 2013년 4월 29일 날이 뛰었죠? 점프했죠? 공소시효가 문제되겠구나. 체포됐고 같은 해 5월 15일 검사는 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이 공소가 적법하냐? 공소시효 기간 내에 공소냐?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이 기판형 문제가 아니구나. 이 공범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죠. 공소시효 정지의 문제죠. 공소시효 정지.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래 범죄 사실에 대해 갑의 변호인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상해의 죄책만은 인정하려고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에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고, 판례는 인정하죠. 다만 판례 역시 예견 가능성 없었으면 죄책 중한 결과에 대해서 죄책 안 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견 가능성 없었다. 치사에 대해서 따라서 상해죄만 공동정범이 되겠죠. 또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동시범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해치사잖아요. 상해치사. 상해범 특례가 규정되냐? 적용되냐? 이거 적용되면 기소가 되는 거죠. 이거 적용 안 된다. 왜? 치사니까 상해범 특례 안 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19조로 가는 거죠. 19조는 미수니까 치사, 과실미수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2의 범죄사실에 대한 갑의 죄책. 2의 범죄사실. 같이 살펴봤던 부분이니까 목차를 정리해 볼 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의 범죄사실에 대한 갑과 을의 죄책을 폭행의 정도를 구별하여 논하시오. 3. 자, 함께 폭행해서 빼앗았다. 합동강도. 그 다음에 돈 뺏은 건 합동절도. 여전법은 예금 뽑은 거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자, 폭행의 정도. 지금 강도 봤었죠? 저는 강도로 처음에 봤었죠? 근데 폭행의 정도, 강도보다 약한 건 뭡니까? 공갈이죠, 공갈. 그러면 여전법 카드와 관련된 범죄가 죄수가 싹 달라지죠? 강도가 되면 방금 봤던 것처럼 되는 거고, 공갈이면 포갈하여 공갈죄 1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구분 문제다라는 거고. 근데 함께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되죠. 공갈 함께 뭡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특별법, 폭처법. 공동공갈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4. 검사는 갑을 구속 기소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해 갑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을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 밝혀진 3의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자, 공소장 변경의 문제죠.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하나는 기존의 공소사실, 상해치사인 거죠. 상해치사를 혼자 했다라고 했다가 지금 단독범이었다가 공동하여 공동정범으로 바꾸는 거죠. 이 내용을 변경했다, 신청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면 이 판단 기준 써주시고, 동일하면 허가해 주어야 하죠. 허가해 주어야 한다. 공소장 변경 허가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거 단독범에서 공동정범으로 바꾼다. 이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쟁점인 거죠.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 필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쟁점이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 쟁점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죠. 동시에 새로 밝혀진 3의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 3. 자, 이거 여전법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상해치사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기각이죠. 추가 기소하라 라는 거죠. 5.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구속 중인 피고인 을을 소환하여, 자, 피고인 을을 소환했다. 피고인한테 기소가 돼 있는 상태죠. 재수사하면서 피고인 을을 소환해서 검사가 지금 1과 3의 범죄 사실에 대해 신문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한다. 피고인 신문한다라는 거죠. 공소 제기 후 수사가 문제되는 거죠. 공소 제기 후 수사. 공소 제기 후 피의자 신문이 되느냐? 학설과 판례가 나뉘고, 다만 공범이나 진범이 발견된 경우 아니면 피고인이 요구해, 검사의 면담을 요구해,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공범이 발견됐잖아요. 가능하다. 증거 능력이 있고 검사 작성 피신 조서니까 312조 1항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되겠죠. 을에 대해서. 이게 되겠고, 갑과 을의 재책에 대한 갑에 대해서는 뭐죠? 어떤 쟁점이죠? 공소 제기 후 수사 쟁점이 아닌 거죠. 이게 아니고 공범의 피신조서, 공범의 검사 작성 피신조서인 거죠. 공범의 검사 작성 피신조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인 거죠. 근데 이게 검사 작성 피신조서니까 312조 1항이죠. 요거를 지금 갑에게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판시합니까? 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는 공범 피신조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갑,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이 을 피신조서 증거 능력 없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는 312조 1항의 내용을 묻는 거다. 병의 변호인은 병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병에 대해서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고 공소시효의 문제인 거죠. 자, 공소시효의 문제인데 지금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이만큼 연장된다. 요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죠? 범행 종료시. 범행 종료시가 이때 교사를 하면서 이때 범인 도피 행위를 했죠. 그러면 이때 정범 성립하니까 이때 종료되는 거죠. 2008년 3월 11일에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범인 도피 죄의 법정형을 따져서 형소법을 잘 적시를 해두신 다음에 공소시효 계산하면 5년입니다. 5년이니까 공소시효는 날 일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초일 산입하죠. 초일 산입하니까 5년 더하면 2013년 5년 3월 초일 산입 10일. 이때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범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공소시효. 기소되면 정지되었다가 기소 확정되면 다시 진행하죠. 요거를 요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거죠. 요 기간을 계속 계산해야 되겠죠. 08년 7월 4일에 기소됐으니까 이때 정지가 되는 거죠. 정지.
그리고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언제 확정된지 봐야죠. 같은 해 9월 3일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그날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자, 갑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거죠. 항소 포기하면 바로 확정될 수 있는데 유죄를 선고받고 그날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여기서 검사가 포기했다라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검사의 상소 기간을 지켜줘야 되니까 갑 항소 포기한 것만으로 판결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소 기간이 며칠입니까? 1심, 2심은 7일, 3심은 선고일부터 확정되는 거죠. 7일이 도가에 확정되는데 7일 도가하면 선고일부터 7일을 더하면 9월 10일에 확정되네요.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 진행하죠. 그러면 9월 9일까지 정지되는 거죠. 즉 2008년 7월 4일 기소된 때부터 확정되기 전날인 9월 9일까지 정지되니까 얼만큼 정지되는 거죠? 2개월 4, 5, 6, 7, 8, 9, 6일 정지되는 거죠. 즉 2013년 3월 10일부터 2008년 3월 11일 이때 공소시효가 시작되는데 5년 2개월 6일 더해야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거죠. 더해보면 5년 13년 2개월 5월 6일 11, 12, 13, 14, 15, 16 5월 16일 날 초일 산입하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공소는 15일 날 제기했으니까 공소시효 완성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거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자, 쟁점을 보셨고 목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변호인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결과적 가동범의 문제라는 거죠. 진정 결과적 가중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느냐? 부정한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 없다. 다만 이제 판례를 쓰셔야 되죠. 판례 인정한다. 근데 판례도 예견 가능성 주관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 없었다면 책임 성립 안 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얘기들 당황해서 도주했다, 예견 못했다 이런 거 사안 포섭하시면서 예견 가능성 없었다 주장하실 수 있고, 자, 공동정범이 안 된다 이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동시범으로 가셔야 되는 건데 상해치사라서 263조의 상해죄 특례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해당 안 된다. 치사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불리한 해석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9조로 가는 거죠. 19조 동시범. 그러면 미수로 처벌하는데 미수는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상해죄의 공동정범만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고, 그렇게 주장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해범죄 사실에 대한 갑의 죄책, 이해범죄 사실에 대한 갑의 죄책 2.
일단 자, 다음 날인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꾸고, 자, 행위로 하기엔 너무 행위를 나눠야 되니까 죄별로 가면 더 감명해 보입니다. 공문서 위조, 또 동행사 죄 성부, 요거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또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성부, 이거는 예금 청구서. 또 이거는 도장 찍은 거요. 사인 부정행사죄는 흡수된다 쓰시고, 제시한 후 사기죄, 은행 직원한테 예금 청구서 그리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제시해서 예금을 인출한 거 사기죄. 또 주거침입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다 안된다 라는 거고, 이게 이에 대한 죄책인 거죠. 사안의 해결. 중요한 건 죄수관계 쓰셔야 되죠. 행사죄는 상경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실경이 될 거고. 3번 을과 병의 죄책을, 폭행의 정도를 여전법과 관련해서 강도, 공갈 요건 거죠. 1. 쟁점의 정리. 강도와 공갈의 구별. 일단 폭행의 정도를 구별하라고 했으니까 최협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했다. 그럼 최협이 했다. 그러면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강도 아니죠. 특수 강도 같이 했으니까. 또 현금 50만 원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여전법 위반 안됨, 예금 인출. 죄수관계, 폭행 구별하라고 했으니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 광인 거죠. 광의. 구별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것들을 구별해드려야 할까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나 개념. 갑자기 재미나이가 얘기를 했는데, 네, 양해를 해주시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 광의의 폭행인 거고, 최협의의 폭행인 거고, 이거는 판례가 있죠. 포괄하여 공갈죄, 하나의 공갈죄. 근데 혼자 한 거 아니죠. 폭처법 위반, 공동 요걸 물어보는 문제인 거고, 사안의 해결. 자, 4번 공소장 변경이죠. 자, 단독범에서 공동정범으로. 일단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거, 이거 물어보는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면 법원은 허가해야 되죠. 허가하여야 한다 라는 것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럼 공소사실이 동일하냐?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기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리고 규범적 요소도 고려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검토를 해보자라는 거죠. 나눠서 사안의 해결. 단독범에서 공동정범으로 바꾸는 것.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다.
동일하다. 검토를 해주시면서 법원은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 변경 필요성 문제가 있는 거죠. 필요성 문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 가능. 이 부분도 쓰시고 또 이거는 자 3. 범죄 사실 추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다. 불허. 기각. 추가 기소하라는 거죠. 이게 됐고 5번 사건을 재수사하는데 검사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 피고인 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후 수사가 문제되는 거고 피고인 갑에 대해서는 그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자기에 대해서 그 유죄 증거로 쓸 때 누가 내용을 인정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312조 1항의 문제인 거고. 자, 1. 쟁점의 정리. 먼저 을의 죄책에 대한 조서의 증거 능력. 공소 제기 후 수사 문제죠. 왜 을에 대해서 공소 제기한다면 을이 다시 검찰청으로 소환돼서 지금 피신조서 받고 있는 거니까 공소 제기 후 수사. 피고인 신문. 이거는 학설과 판례가 다르죠. 이거 내용을 써주시고 다만 피고인이 검사 면담을 요구하거나 공범, 진범 발견 시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지금 갑이 공범 발견된 경우죠. 가능하다라는 거고 따라서 공소 제기 수사로서 위법한 것은 아니고 적법하고 검사 작성 피신조서니까 312조 1항 당해 피고인 을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요건도 검토를 해두시고 자 갑의 죄책에 대한 조서의 증거 능력은 이 312조 1항을 물어보는 거죠. 312조 1항의 의미,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의미, 공범 피신조서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판례의 내용을 적시를 해두시고 공범 포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 없음. 당해 피고인 누굽니까? 갑이요. 갑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 을 피신조서 증거 능력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고 판례 있죠. 사안의 해결. 자 마지막 문제 공소시효 문제예요. 공소시효 문제. 공소시효. 자 계산했죠? 1. 쟁점의 정리. 자, 공소시효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범인 도피죄 되느냐? 된다. 간단히 정리를 해두시고 교사 방어권 남용이다. 이거는 주된 쟁점을 아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셔야 공소시효가 5년이다. 요거를 정할 수 있겠죠. 5년이다. 자, 그러면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2013년 3월 12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지금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로 시효 정지됐다. 정지. 그 기간을 계산해 보자는 거죠. 공소시효의 일단 기산점은 범행 종료시죠. 종료시. 언제죠? 을이 경찰 가서 거짓 진술을 한 때, 범인 도피 행위를 한 때 3월 11일인 거죠. 08년 3월 11일. 그리고 공소시효 기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 아니고 1로 하는 거죠. 1로 계산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초일 산입하고 그럼 5년이면 언제 만료됩니까? 08년 5년 3월 08년이고 15년 맞죠? 15년 13년이죠. 13년 3월 10일 날 완성되는 거죠. 근데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로 공소제기로 시효 정지되고 확정되면 다시 진행된다. 이 형사법 조문 적어주시고, 그러면 공소시효 공범에 대해서 갑에 대한 기소는 언제 됐죠? 2008년 7월 4일 이때부터 정지되는 거죠. 정지되고, 그리고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데, 확정이 9월 3일날 선고되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자 판결이 확정됐다. 상소기간 도가하죠. 상소기간 7일이 도가에 확정되죠. 9월 3일날 선고됐으니까 7일을 더하면 9월 10일 확정되는 거죠. 그럼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니까 08년 7월 4일 기소된 때부터 9월 10일에 확정되니까 9월 9일 10일부터 다시 진행되니까 9월 9일까지 정지되는 거죠. 요만큼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개월 4, 5, 6, 7, 8, 9, 6일 정지되는 거죠. 이만큼 연장되는 거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범행 종료시가 08년 3월 11일에서 5년 2개월 6일을 더하면 13년 2개월 5월 6, 11, 12, 11, 12, 13, 14, 15, 16, 15일이죠. 11, 12, 13, 14, 15, 16, 16일에 시효가 완성되는 거다. 그러면 (5월 15일) 공소제기는 완성 전 공소제기로 적법하다. 따라서 변호인 주장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네. 자, 이 목차 부분은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동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